소액으로 강남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를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강남의 유일한 미개발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특히 구역을 주목하세요. 안녕하세요. 집 찾아주는 예쁜 누나 양성씨입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서 현금 2억에서 3억 정도로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데요. 소액으로 강남에 내 집 마련이 꿈이신 분들에게 오늘 드디어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부동산 플러스에 출연 중이시고 정말 바쁘셔서 모시기 힘든 분이신데요. 조찬우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찬우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뵙게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집 찾아주시는 예쁜 누나로 지금 장안의 화제가 지금 되고 계신 것 같은데. 장안의 화제요? 네. 그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요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네. 그럼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부는 하면 할수록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방대하기도 하고 다양하고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조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요즘 저희 회사에 젊은 친구들이 집을 사는 게 맞는지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집은 사야 된다. 이런 의견을 일단은 드리고 싶고요. 연골 쪽 분들이 갖고 계신 여유자가 어느 정도일까요? 연끌족이요. 네. 현금으로 한 2억에서 3억대 제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2억에서 3억 정도면 양호하고요. 한 네. 1억에서 2억 정도 또 그마저도 신용대출이 좀 얹어지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데 이분들이 한 2억 정도를 마련했을 때 살 수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최대한 받았을 때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 시내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아파트 어디 있을까요? 뭐 강북구나 네. 경기도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서울시에서는 좀 힘들 것 같은 금액이긴 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주택 거래량이 항상 가장 많은 곳은 첫 번째 노원구입니다. 노원구에 주공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이런 주공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실입주하는 수요자들이 항상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컨디션에 서울에 입성을 하든지 그마저도 안 되시는 분들은 경기도로 말씀하신 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의 고민은요, 아파트를 장만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샀어요. 그런데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금리가 낮을 때 한 3% 정도 이하 정도 됐을 때는 한 100만 원대 초중반 정도 되는 이자를 내고 이렇게 재정 계획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2년 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너무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한 250만 원 이상 이자를 내는 사태가 펼쳐졌어요. 그러면 버티기가 힘든 분들이 이제는 팔아야 되는데, 또 여기서 문제, 금리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가 집을 살 때도 대출을 많이 받아갖고 샀는데 내가 집을 내놨을 때 그 집을 사야 되는 수요자들은 역시나 대출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내 집이 잘 안 팔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연끌족 분들이 많이 힘드셨던 지난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쌀 때 샀다가 좀 많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손해도 많이 보셨고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도 많이 커지셨고 이런 상황을 거쳤는데 네. 결국은요 2024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집값이 떨어질 거다, 대폭락론이 다시 펼쳐질 거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서울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를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경기도 외 지역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전문가적인 답변이신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양극화의 시대다. 양극화를 넘어서서 초양극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일단 외곽으로 나가셨던 분들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부담 때문에도 그렇고 네. 집값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와 더불어서 네네. 인구 감소 문제가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인구가 분산돼서 흩어져 있는데 내가 집을 파는 시점에 인구가 유입될 만한 그런 강력한 호재가 없다면 사실 집값이 많이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서울에 대부분의 정비 사업에 대한 호재가 집중되어 있고 네.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문제도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의 시대는 양극화의 시대다. 그렇다면 올라갈 만한 곳에 집을 사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집값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집을 어디에 사는 게 좋을까요? 집을 사야 될 것 같으시죠? 네,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양극화의 시대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앞으로는 정말 상품보다 입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품으로 국한되는 건 사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데, 아파트라는 상품을 찾아서 영골족 분들이 이제 거주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7억이라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면 결국은 7억이라는 돈이 다 필요했거든요. 예, 이런 면에서는 사실 아파트를 입주를 하는 것보다 투자와 거주를 분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고 입지가 좋은 곳에다가 전세 끼고 집을 사놓고 나는 뭐 서울의 좀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서 임대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도 저는 아주 좋지 않을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거든요. 상품보다 입지가 더 중요한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살면서 투자는 서울 상급지로 한다는 건데, 서울 상급지 중에 요즘 양재동이 참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양재동은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한 채가 없어요.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재동에 좀 가끔 가보시나요? 저는 양재동에 많이 가죠. 가보시면 좀 어때요, 느낌이? 양재동은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건물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녹지도 풍부하고 교통도 좋고 거주하기에는 훌륭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딱 그 느낌인데, 강남 내에서 유일하게 개발 시계가 멈춰 있는 곳 양재동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쪽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이 묶여 있었고요. 네. 그 내용을 보면 40년 동안 7층 이상은 못 짓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게 강남 일대 테라노 강남대로 개발을 하면서 60년대부터 개발이 본격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업무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면서 이제 주거단지도 필요하죠. 네네. 그렇게 대표적으로 저층 위주의 주거단지로 개발이 된 곳이 양재동입니다. 네. 그 옆에는 대포동이 있고 또 그 옆에는 대청마을이 있어요. 네네. 대청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8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 저층의 단독주택단지. 네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개포주공 아파트들은 지금 거의 다 개발이 됐지만 저층의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네. 그 옆으로 가서 지금은 새롭게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서 양재 시민의 숲역 일대. 네네. 여기는 저층의 공동주택 빌라 단지. 이렇게 유지가 된 게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개발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23년 3월 30일 날 드디어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게 뭐냐? 7층 규제를 풀고 네. 드디어 양재동에 고층의 아파트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환경을 마련을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재동 일대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또 정보의 홍수 시대니까 많은 분들이 뭐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또 최근에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보행 일상권이라고 해서 직장과 네. 이제 주거가 합쳐지는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왜 제조업 중심이었죠. 네네. 그때는 굴뚝 산업이 줄을 잃었고, 그때 오히려 내 직장에서 집이 멀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신도시들일 거예요. 네네. 신도시는 베드타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집만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활동,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출근을 해야 되죠. 네. 네. 또 경기도 외곽에서 가려면, 특히나 김포 같은 데서 강남으로 출근하시는 분은 하루에 출근하는 데만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렇죠. 너무 힘든 그런 주거 환경을 이제 너무 오랫동안 유지를 했는데 네.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는요. 그래서 직주 근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그 얘기를 넘어서서 직주 혼합 시대가 됩니다. 주거를 해결하는 내 집 옆에 직장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차로 가지 않아도 걸어서 30분 안에 직장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 옆에서 문화, 관광, 여가, 뭐 쇼핑까지 다 생활권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보행 일상권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으로 이 양재동이 지금은 저층 주거지 위주의 베드타운인데 여기에 복합 업무단지가 생깁니다. AI와 관련된 차세대 전략 사업인 AI로 특화된 이런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그 옆에 멋진 집들까지 많이, 아파트들도 조성이 되게 될 거니까 명실상부 직주 혼합도시가 바로 이 양재동에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이렇게 명명된 게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해서 AI와 관련된 특화된 개발진흥지구로 전략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될 겁니다. 양재가 AI 특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서울시에서 AI 산업, R&D 혁신 거점 도시로 양재를 육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죠. 네. 그러면 서울 일자리가 포진된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구로나 여의도, 중구, 송파, 강남
많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자리가 양재가 더 가치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산업 구조가 개편이 되면서 산업도 전략 산업의 그 집중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왜 4차 산업 시대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차세대 정말 전략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 반도체도 있을 거고요. 또 왜 뭐 GPT가 유명해지면서 AI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접목이 될 겁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들이 바로 이 양재동에서 만들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고소득 직종의 그 전문 직종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 양재동에 많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없는 시설들이 들어오고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이쪽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양재동의 미래가 아주 기대가 되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수동이 IT 개발 진흥지구로 선정된 뒤에 지역적 가치 변화가 컸는데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젊은 부자들이 모이는 신흥 부촌이 되었어요. 최근에 성수동 가보면 확실히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양재동도 그렇게 되는 걸까요? 양재동이 드디어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3년 3월 30일 날 40년 동안 유지가 됐었던 지구 단위 계획이 풀렸기 때문에 드디어 고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고요. 이쪽에 첫 번째로 특정 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추진이 되고 있고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모아타운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아타운은 이제 고층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벌써 여기 1구역이 얼마 전에 선정 지역이 됐죠. 선정이 됐죠. 고려가 네. 됐다가 선정이 됐는데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개발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 진행이 되느냐가 또 문제거든요. 이미 양재동 개발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재동을 제가 임장을 가보면요. 카페 거리나 양재 시민의 숲과 양재천이 어우러져서 주거지로서 정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저는 양재동에 아파트가 없는 게 좀 아쉽던데 그렇게 된다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들어서는 네. 거죠. 개포동에는 아파트들이 많죠. 네네. 학군으로 대표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통 여건은 어떻게 보면 양재동이 사실 더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양재동에 아파트도 짓지만 말씀드린 대로 AI와 관련된 또 왜 ICT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정보, 통신, 기술과 관련된 그런 특화된 뭐 로봇 관련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재 이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단지도 생기고 네. 멋진 아파트도 생기게 되는 거죠. 아, 양재동이 그렇게 좋아진다고 한다면 당장 뭐라도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 2억 정도 있는데 2억 정도 있는 돈으로 한 3억까지 될 것 같아요. 한 3억, 2, 3억 정도대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요? 2, 3억 정도 가지고 뭘 사려고 할 때 네. 사실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은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죠. 네. 근데 2, 3억과 강남의 아파트는 사실 못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는 지금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멋진 아파트들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미래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를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2, 3억 정도라면 양재동에 반드시 저도 투자를 추천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장을 가서 보시고 전세 끼고 빌라라도 하나 사는 방향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한 3억에서 4억 정도 전세가 나가는 집을 뭐 한 2억에서 3억 정도 얹으면 한 6억에서 7억 정도 이렇게 되는 집들을 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양재동의 모아타운이 1구역에서 7구역까지 있던데요. 이미 1구역은 가격대가 2, 3억 정도로는 살 수 있는 물건이 다 소진되고 없더라고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투자하고 싶다면 혹시 2, 3억으로 투자를 한다면 어느 지역을 추천하시는지요? 뭐 2억에서 3억밖에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1구역이 많이 올랐어요. 일단 구역이 선정이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6구역도 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거뒀고 좀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또 선정이 될 수도 있겠죠.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 양재 이동이 개발이 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1구역에 지금 진입 물론 자금이 되시는 분들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인데 네. 초기 사업지로 가시는 것도 아주 전략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주거 지역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네. 아파트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 예상컨대 여기 가까운 지역들은 뭐 업무단지로 조정이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봤을 때 양재천을 끼고 있는 구역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4구역이라든가 5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이 또 아파트가 됐을 때는 주거 환경이 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네. 아직은 초기 사업지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면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4구역에서 5구역 양재천 쪽을 좀 추천을 하셨는데요. 이 질문은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신축을 사는 것보다 구축을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구축을 사면 싸니까 초기 자본이 좀 적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싸다고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결국은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조합원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집을 사면 종전자산가치라는 거를 매기게 되고 사업성을 나타내는 비례율을 곱하게 되는데 이렇게 산정되는 게 권리가액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종전자산가치가 높아야 권리가액도 높게 나옵니다. 권리가액이 높게 나와야 추가부담금이 낮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종전자산가치가 높은 집을 사야 되는데 대지주분이 많다고 해서 권리가액이 높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대지지분과 비슷한 집들의 가격을 매기거든요. 네. 내가 10평이 넘는 대지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집이 오래됐으면 주변에 거래 사례가 낮게 나오면 내 집의 가치도 사실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지주분이 조금 작다고 해도 건물값이 인정이 되는 컨디션이 좋은 신축급에 이런 집들을 사는 게 결국은 전략적으로 네. 초기 자금도 적게 들어가고 전세를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적은 투자 금액과 또 높은 권리가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축에 투자하는 게 종정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말씀하셨고요. 향후에 양재동에 아파트가 생긴다면 시세는 얼마나 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누구도 예견할 수 없겠죠. 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리는 그런 것 같아요. 네. 30억 되는 아파트가 15억이 되면 사야지라는 심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고 싶은 분들의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게 팔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30억짜리 아파트를 15억에는 안 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는 30억의 가치, 35억, 40억의 가치가 되는 아파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적어도 여기가 양재동이라면 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양재동일 때는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요 독보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 속에는 아파트의 가치가 도대체 제가 볼 때 글쎄요 30억에서 40억 가치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가치가 되는 아파트가 만들어지겠죠. 양재동의 미래는 그래서 정말 주목해 볼 만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부동산 전문가님 조찬우 대표님을 모시고 양재동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액으로 강남에 내 집 마련이 꿈이신 분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투자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